주식 메이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황과 특징 종목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좋은 상승으로 출발했었죠. 코스피가 0.2%, 코스닥도 약간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코스피는 1.5%까지 상승을 했다가 마이너스 0.65%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양 지수가 급격하게 빠지던 그런 시점이 오후 12시 50분, 12시 50분부터 급격하게 하락을 했죠. 그러다 이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 바로 이 뉴스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라는 그런 오보 소동에 주가가 하락을 했죠. 블룸버그 통신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뭐라 그러냐면 실수로 미리 제작해 놓은 기사가 노출됐다라고 해명했답니다. 과연 실수였을까요? 아마 의도된 기획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블룸버그가 부주의하게 홈페이지로 이런 내용을 송고했다라고 하는데 전쟁이 난 것처럼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장중에 급락을 했습니다. 분명히 의도된 기획이라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선물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그런 시도가 있었을 것이라 라고 봅니다. 이렇게 급락을 할 때 손절한 물량도 꽤 됐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개인들의 매도가 1조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개인들의 매도가 1조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이 1조 1000억을 매도했습니다. 1조 1000억을 매도했고 반면에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가져갔죠. 6,500억, 기관은 4,000억. 개인은 1조 1000억 정도를 매도했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다 가져갔죠. 1조 1000억 정도를.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제 매수 기조입니다. 매수 기조. 영업일 8거래일 동안에 1조 8천억을 이제 매수 기조로 좀 보고 있는 거죠.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기관이 조금 산 모양이고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4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중에 해프닝이 벌어졌는데요.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외인과 기관이 가져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21선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종가로는 십자형 도지를 만든 거죠. 이 십자형 도지를 만드는 것은 방향성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는 모양이죠. 여기서 이제 하향할 수도 있고 또 상승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자, 21선을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히나 주가가 하향할 때 21선이 45도 각도로 빠졌죠. 그래서 21선을 한 번에 넘지는 못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모습은 21선을 어느 정도는 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횡보하면서 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21선이 완만해지겠죠. 이렇게 완만해지는 상황. 그러면서 되돌림이 보여줘야 됩니다. 21선이 완만하면서 상승으로 전개되는 이런 모습, 이럴 때까지는 어느 정도 횡보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방향성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는 거죠. 파동을 보게 된다면 1파, 2파, 3파동으로 상승 가도를 달리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2월 12일의 고점인 2788을 돌파해야 됩니다. 2788. 2788의 포인트를 돌파해야 되고 터치만 해도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2788 포인트를 터치만 해도 상승의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라고 보고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십자형 도지긴 하지만 약간 하락 기운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환선 자리를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양 지수가 지지받아야 될 자리를 회복은 못하고 빠진 거죠. 코스피는 21선을 회복하지 못했고 코스닥 역시 전환선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날에 대해서 약간의 불편한 그런 그 전망을 할 수밖에 없게끔
약간 꼬이게 만들었죠. 주봉에서 보면은 코스닥은 연속 2번 주봉에서 전환선을 터치하고 현재로서는 121선에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120주선이죠. 120주선에 걸쳐 있는 상황. 그래서 정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시의 방향성은 결국은 미국의 나스닥이 결정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우리는 나스닥에 영향을 많이 받죠. 나스닥 상황을 보십시오. 나스닥 상황을 보시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5파동을 완성했을 수도 있고, 그럼 이 파동은 여기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을 하려면 바로 이 고점 2월 12일의 고점 14509를 빨리 터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파동이 연장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하락으로 만든다 그러면 하락 파동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 어떠한 전개를 갖는지를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상황도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밤 밀리지 않고, 주가가 밀리지 않고 여기 현재 보이는 기준선 자리, 이 기준선 자리 위에 안착 시도를 해야 됩니다. 안착 시도해서 결국은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죠. 현재 미선물 지수는 0.5% 하락을 하는 상황이죠. 0.5% 정도 하락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에서 기준선 자리 14206 자리를 회복하는 모습을 잘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방향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에 끝나진 않을 거예요. 2주에서 길게 보면 4주, 한 달 정도 그렇게 지루하게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나스닥 지수가 그냥 횡보하는 겁니다. 그냥 횡보. 급락보다는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는 게 가장 좋고요. 가장 좋은 건 반등을 할 때 좀 가파르게 반등해서 바로 지금 보이는 구름층, 앞서 보이는 구름층을 먼저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횡보하게 되면 바로 낮아진 구름층을 상대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장 기대하는 시나리오는 반등이 크게 나오는 것이죠. 반등이 크게 나와서 이 반등 끝자락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 상단까지 오는 이런 모양이 가장 좋습니다. 이럴 때는 코스피나 코스닥도 바로 이 자리까지, 코스피는 이 자리가 아마 2800에서 2900 사이가 될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보고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코스닥은 900포인트가 넘겠죠. 900포인트가 넘고 930에서 950 사이에 오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포인트, 나스닥이 제가 그려드리는 바로 이 포인트까지 오기를 기대하는 게 좋고, 이 상황에서는 개별 종목은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급락의 형태보다는 횡보 내지는 완만한 상승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월의 거래일이 내일, 그리고 다음 주 5일, 6일에다가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7일 정도가 남아있죠. 거래일이 7거래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7거래일 동안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잘 보시고, 3월에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3월달에는 조심해야 된다. 공매도가 재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는 시기가 3월 시점일 수도 있고, 또 대선이 3월 9일에 있는데 대선이 마무리되고 나면 증시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마세요. 대선이 마무리되고 나면 증시는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단기적으로는 상승,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는 하락을 염두하면서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오늘 장중에 1201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십자형의 모습을 만들었죠. 일봉상의 그림입니다. 일봉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십자형의 모습을 만들고 1197원으로 빠졌습니다. 1201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일봉상에서는 하락기죠. 주봉도 하락기죠. 근데 월봉은 어때요? 월봉은 상승기조입니다. 월봉에서는 상승기조예요. 기준선이란 잔디를 잘 봐야 됩니다. 이 기준선은 26개 캔들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26개월의 평균 자리 위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월봉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상승 가능성이 높죠. 제가 저번에도 추세선을 그려드렸는데 이 추세 상단까지 간다 그러면은 올해 2022년도에는 1300원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그래서 원달러 환율에서 보여주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낭만적인 그런 환상을 갖기보다는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겠는데, EM텍부터 참엔지니어링까지. EM텍은 전자담배 업계 세율 변경 촉구 소식 등의 강세,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코위버 지난해 실적 호조 등의 상승, 영업이익이 56억 정도 나왔답니다. 때로는 적자에, 그리고 영업이익이 고만고만하게 나오다가 작년에 좋은 실적을 보였어요. 해성옵틱스, 맥스트와 공동기술 개발 협약 체결에 상승을 했고요. 자, 이노메트리는 46억 규모의 엑스레이 검사 장비, 2차전지 검사 장비 공급 계약 체결에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참엔지니어링은 급락이 나왔는데 최대 주주를 변경한다는 주식 매매 계약 체결 속에 급락을 했습니다. 최대주 김인원의 특수관계인 김규동 1인이 주식회사 HB 투자 파트너스에 보유 주식 전량을 535억 원에 양도한다는 주식 매매 계약 체결했다는 것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과연 이게 악재 뉴스인지 또 기술적으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M텍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EM텍의 차트를 보시면 안정적인 상승이 지속됐습니다. 코스닥이 하락을 하는 가운데 1월 달에도 약간 주춤하고 더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죠. 물론 작년에 실적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은 재무구조상에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전에 보시면 윗골이 길게 달 때는 하락이 깊게 나왔었죠.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윗꼬리가 아주 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파동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큰 파동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런 패턴, 그러니까 짧게 하락을 하고 상승도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EM텍은 이제 주봉에서 보게 되면 고점 추세의 상단 위를 벗어났는데, 이런 흐름에서는 이 추세선으로 복귀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 월봉도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상장 이후의 고점, 월봉 추세에서는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상승 추세에서 이 추세선으로 회귀한 다음에 다시 이제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고점에서 하락할 수 있는 그 시그널은 바로 이 상승 패턴에서 보여주는 윗꼬리, 이전에 작년도 10월달에 보여줬던 이 모양이 나오면 탈출해야 됩니다. 아직은 근데 탈출의 시그널은 아니죠. 탈출 시그널이 바로 왼쪽에 보이는 이런 윗꼬리 길게 다는 이런 시그널로 나온다 그러면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EM텍이 계속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제가 안내드리는 바대로 이 시그널, 캔들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탈출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자, 코이버입니다. 코이버는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종목이 작년도 영업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56억 정도 나왔고 시가총액이 790억이니까 좀 작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주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1월 말에 급등의 패턴을 보여줬죠. 그런 다음에 급등하기 전에 시가까지 빠졌다가 다시금 상승하는 기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1선을 3번이나 터치하고 주가 누른 다음에 급등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이전에 이제 주가가 241선에서 무너졌던 것은 바로 구름층 상단까지 왔기 때문이죠. 이 저항을 터치하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럼 일봉상에서는
저항을 자꾸 이제 부딪혀서 저항벽을 약화시켰죠. 그럼 주봉을 봐야 됩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이제 60주선 터치했죠. 그리고 여기 120주선까지 터치했습니다. 그럼 주봉의 상황을 본다 그러면 9,000원대까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코기보의 거래량을 본다 그러면 거래량이 주봉상에서 크게 나타났고 이제 다시금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현재 8,000원대 초반입니다. 9,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상승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전고점인 9,300원을 넘어서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합니다. 1차 매도가는 9,000원 부근으로 잡고 대응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해성옵틱스입니다. 해성옵틱스가 1월달 들어서 코스닥 지수의 하락과 더불어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매물대는 많아요. 매물대는 많은데 해성옵틱스가 이제 맥스트와 공동기술 개발 협약 체결은 실질적인 회사의 이익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것은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짧게 보시고요. 21선에 저항도 있고 그 다음에 120과 240일에 저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항 마디 가격을 잘 보시고요. 860원 정도 되는 가격. 추가적으로는 상승이 나오면 이제 970원대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는지 유념해서 잘 보시고 후행 스팬이 캔들과 부딪히는 자리에서는 최종 매도 대응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해성옵틱스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2019년도에 흑자를 보여줬고 2020년도 적자, 작년도도 적자 상황이에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 바로 관리 종목으로 편입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해성옵틱스가 이제 주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죠. 카메라 모듈, 생체 인식용, 의료용, 그 다음에 3D 뎁스 카메라 등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이런 회사인데 올해 이제 그려가는 재무에 있어서의 그런 전환이 흑자 전환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가파르게 하락을 해서 이런 이평선들이 저항이 될 겁니다. 21선 그리고 241선 저항에 유념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로는 21선짜리 860원짜리 그 다음에 2차로는 960원짜리 두 개의 저항 마디컷을 기억하며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노메트리인데요. 이노메트리는 2차전지 검사장비 공급계약 체결에 오늘 장중에 6.8% 상승을 했죠. 오늘 상승하다 부딪힌 자리는 구름층 하단자리죠. 구름층 하단자리. 다음에도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도 분명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전에 이제 241선 그리고 구름층 상단자리까지 저항에 부딪히고 주가가 밀렸죠. 1차 저항은 써먹었고 그 다음 저항 자리는 바로 이제 구름층 상단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봅니다. 16,000원대 16,5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 자 주가의 흐름이 이제 241선이 하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상승할 때도 바로 이 자리가 241선 저항하고 구름층 상단의 저항이 주가 상승을 가로막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맥시멈 16,500원까지 바라보고 대응할 종목으로 판단합니다. 참 엔지니어링이 오늘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요. 참 엔지니어링이 고점 이제 7.9%까지 잘 오르다가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이 구름층 상단 왼편에 보이는 매물대 상단에 부딪히고 주가가 하락했다 봅니다. 매물층 상단에 부딪히고 이런 자리에서는 반드시 매도 대응이 좋습니다. 자 이제 241선을 넘어선 다음에 241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락을 했는데 그렇지만 현재 시가총액이 789억 밖에 안되는 저평가된 종목이죠. 매출액은 1500억 이상 나오고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보유주식 전량을 HB 투자 파트너스에 매각했다라는 거 535억 원에 양도해서 혹시라도 이것이 회사에 악재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 내용 자체만으로는 악재라고 볼 필요성 없습니다. 단순하게 저항에 부딪혀서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추가 하락이 나온다 그러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매물대는 저항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물대 지지가 발생할 수 있는 자리를 잘 보고 대응해야 되죠. 바로 그런 자리는 주봉에서 봤을 때 바로
반등이 나왔던 자리들, 물론 하락도 나오기도 했지만 계속 반등이 나왔던 저점 자리가 있거든요. 아래꼬리 달았던 자리, 그런 자리가 이제 1300원대입니다. 1300원대. 그 1300원대 초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도 좋겠다. 주봉에서는 구름청 상단이 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음 상승이 나올 때는 주봉의 구름청 상단이 좀 낮아지고 있죠. 낮아진 구름청 상단 1300원 초반에서 매수해서 1500원대 매도하는 전략으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EM텍부터 참여지대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외에 물린 종목 또는 매도 포인트 안내가 필요한 종목이 있다면 종목명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대응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